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엔터미디어 레저 담당 안진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 첫 자료로 인사를 드리게 됐고, 그다음에 새해 첫 자료로 이제 소개를 드리는 종목은 모드 투어입니다. 그래서 모드 투어 이제 레저랑 좀 카지노 쪽에 리오프닝이 좀 가시화되면서 좀 이런 쪽 섹터에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실상 3분기 실적까지 하나투어도 그렇고 모드투어도 그렇고 계속해서 영업손실을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인 이제 여행사들의 숫자가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미 뭐 좋아졌을 때 말하면 늦으니까 그 전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커버리지를 재개를 했고요. 사실상 레저 쪽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한 2년 동안 생각보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적자를 지속하는 바람에 살짝 좀 커버리지를 잠시 좀 제외시켰다가 다시 올해 들어서는 좀 TP를 다시 내고 커버리지를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커버리지를 재개를 하였고 일단 모드 투어를 먼저 자료를 썼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3분기, 4분기 기점으로 이제 해외 송객 인원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4분기 기점으로 해외 송출객 인원이 모드 투어뿐만 아니라 하나 투어도 이제 같이 늘어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투자 포인트로 보셨을 때 이제 동남아랑 그 다음에 일본 근거리 위주의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봤을 때 가장 최근이고요. 이거 해외 패키지 송출 인원이 거의 42,7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7,000% 가까이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지역별 비중으로 보면은 동남아가 거의 5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는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2월에 한 25%까지 비중이 올라서면서 전체 지역 중에 동남아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16% 그리고 11월에 23% 12월에 25%까지 오른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11월에 일단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되면서 11월 기점으로 이제 증폭하게 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거기에 엔저 효과까지 더해져서 이제 대규모 좀 수혜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히 이제 4분기 들어서는 11월 기점으로 11월, 12월 모두 다 송출객 수가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드 투어 같은 경우는 원래도 그 코로나 이전에 영업이 정상화됐을 때 지역의 해외 송출객 수 비중을 보면 가장 1위가 동남아였고요. 40% 후반에서 50% 그리고 중국이랑 일본을 합산해서 한 30%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에서 좀 완화되면서 이제 중국도 이제 해외를 이제 입국이랑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완화를 하겠다 되면서 중국과 관련된 리오프닝 섹터들도 연초에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사실상 중국이 좀 정상화되려면 시기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 상반기에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제 코로나 영향이 없었을 때도 중국 같은 경우는 한 10% 많아봐야 15%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랑 일본을 합쳐서 30% 정도니까 일단 중국의 수요가 일본으로 좀 많이 몰아져 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뭐 근거리 점유율을 이제 확대를 하는데 중국을 빼고 동남아나 일본은 거의 다 정상화가 됐다. 정상화에 가까워진 수치를 4분기 때 급격히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그 패키지 ASP가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10월, 11월보다는 좀 단가가 내려온 상황인데요. 유료 할증료라든지 그리고 상품의 포트폴리오가 좀 다각화되면서 여행 상품의 객단가가
물가가 한참 올랐을 때는 많게는 코로나 이전 대비 30에서 40%까지 올랐었고, 지금은 좀 유가도 많이 내려앉고 뭐 좀 공항의 항공 편수도 많이 좀 정상화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단가가 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 대비 한 10에서 20% 정도는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차트를 봐주시면 모드 투어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여행업의 그 MS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에서 11% 평균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21년도에는 굉장히 대폭 이제 꺾였다가 지금 좀 해외 인원 송출객 수가 여객 수가 회복된 22년도 1H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6%까지 5.7%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회복을 한 상황이고, 지금 사실상 밑에 차트를 또 보시면 상반기에도 그렇게 출입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편은 아니거든요. 이 상반기를 보시면 여객수, 국제선 여객수 기준이고요. 공급석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편성이 좀 15,000석이 채 안 되는 석이었어요. 근데 1H 기준으로 기존에 원래 코로나 영업 정상화 됐을 때 절반 정도 이제 MS를 가져간 상황이면 이제 하반기까지 합산하면 기존의 코로나 이전의 상황까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1월까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한 숫자이고, 보시면 이제 국제선의 여객선이라든지 공급선은 이제 정상화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이제 해외여행이 늘어났냐라고 보면 저는 올해 22년도 하반기라고 보고 있고요. 9월 이후에 이제 신규 취향 지역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여객 편수의 증가라든지 운항 횟수가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별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뒀고, 코로나 이후에 좀 11월, 12월을 아무래도 견인한 거는 일본의 역할이 컸다. 그래서 10월, 11월에 무비자 자유여행을 허용을 했고, 이제 뭐 관련된 규제 같은 것들을 이제 폐지를 하면서 이제 10월에 이러한 제도가 나왔고 11월부터 이제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상은 3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를 했지만, 잘하면 어쩌면 4분기에는 흑전을 하거나 뭐 BEP에 약간 도달할 수 있는 영업 이익을 조금이나마 소폭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에는 한 153억 원에 영업이익 한 26억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 22년도까지는 적자를 지속하지만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43억 원까지도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그냥 올해 턴어라운드 한다는 가정 아래 23년도 EPS에 제가 타겟 멀티플을 PER 19배를 줬어요. 그래서 과거 평균을 보시면 제가 이거 5개년 평균이고요. 코로나 이전에 이제 영업이 정상화 됐을 때 여행사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봤던 밸류에이션이 20배 내외입니다. 그래서 그때 평균 펄을 적용해서 19배를 적용을 하면 한 25,000원 정도 TP 산출이 되고요. 지금 뭐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TP는 이렇게 산출을 했고, 제가 모드 투어를 또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매출의 외형이 급격하게 커지면 마진을 좀 턴어라운드 확보하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거는 좀 시간상의 문제일 것 같아요. 여객이 그만큼 외형이 얼마나 받쳐주느냐의 문제인데, 이거 판관비단을 연간으로 보시면 대부분 이제 인건비랑 그다음에 지급 수수료율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거의 비용 중에서는 한 8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이런 지급 수수료 같은 경우는 영업 활동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변동비성 비용이라고 치고, 이제 인건비가 사실상 가장 좀 고정비성 비용 중에서는 한 30%를 내를 차지를 하면서 비용단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모드 투어 같은 경우는 모드 투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여행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매출이 아무래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고정비성 비용을 줄이고, 뭐 이런 지급 수수료율은 뭐 영업이 안 되니까 같이 따라서 내려왔겠지만 고정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측면에서는 인건비를 좀 줄이는 쪽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희망퇴직이나 좀 구조조정이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고요. 본문에는 적진 않았지만 코로나 이전에 이제
모드 투어 같은 경우는 본사 기준 뭐 다 해서 한 1,300명에서 1,400명 정도 이제 인력 규모가 있었다면 지금 현재 뭐 코로나가 끝나가고 이제 정상화되는 타이밍에 본사랑 이제 모든 이제 인력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 조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용단에서는 최대한 줄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회사 같은 모드 스테이나 좀 적자를 지속하는 자회사를 이제 청산하고 정리를 하면서 이제 비용이나 영업 외단으로 이제 뭐 빠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절감을 한 상태이다. 그래서 매출액의 회복 그리고 외형이 늘어나는 구조이면 빠르게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한번 좀 체질 개선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뭐 해외 여행의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이거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볼 수 있는 트래픽은 저는 국제선 공급 이거를 월별로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에도 제목을 좀 국제선 공급 확대에 거는 기대라고 뽑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을 빼고 동남아랑 일본 원래 잘했던 근거리 지역의 MS 확보라든지 코로나 이전에 정상화되는 수치에 굉장히 가까워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했을 때 국제선 공급은 76%까지 회복이 됐고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90%까지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제선에는 또 보시면은 뭐 정기 편수가 있고 부정기 편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정기 제외하고 이제 정기편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까지 포함하면 이제 국제선은 거의 57%, 이제 비정기 편까지 고려를 하면 60%까지 회복이 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일단 주력 지역의 해외 송출객 수가 정상화됐다. 그리고 적자를 지속하는 자회사들을 청산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고정비성 비용 절감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들이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는 포인트로 이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리오프닝 가시화 됐을 때 가장 먼저 숫자적으로 턴어라운드 되는 거는 이제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엔터의 콘서트, 엔터 실적,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레저나 카지노 쪽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모드 투어는 이쯤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하나 투어랑 같이 또 엮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차트 보시면 뭐 해외여행의 알선 수익이 대부분이고요. 이게 마진이 가장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해외가 풀리고 여행 수요가 많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여행사들의 이익 개선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해외여행에서 이제 패키지 상품 하셨을 때 이제 순매출 기준으로 저희한테 이제 떨어지는 것들은 대략 한 15%에서 16%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잘 체크하시고 이제 팔로우업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BEP에 도달하는 수준까지 송출객 수 인원이 급증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기조가 유지가 되면 올해는 여행사들이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몰려가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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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